안녕하세요. 둥지TV 신박사입니다. 드디어 2024년 워킹 홀리데이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를 확대 시행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유독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 둥지에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워킹 홀리데이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 핵심만 쏙쏙 정리한 Q&A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워킹 홀리데이에 관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에서 외국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국제 경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 캐나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IEC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하위 경로 중 하나입니다. IEC는 캐나다 국외 청년들에게 캐나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인데요. 워킹 홀리데이, 차세대 전문가, 국제 인턴십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IEC 프로그램은 워킹 홀리데이 이 하나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차세대 전문가와 국제 인턴십까지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워킹 홀리데이는 총 4,000명의 인원이 단 한 번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할 수가 있었고 지원 연령도 18세에서 30세까지 불과했는데요. 이제 2024년부터는 18세부터 35세까지 10,000명의 인원이 두 차례 1회당 2년씩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차세대 전문가는 1,500명의 인원이 워킹 홀리데이와 동일하게 2회 2년씩, 하지만 국제 인턴십은 500명의 인원이 1회 2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일반 오픈 워크 퍼밋처럼 원하는 곳에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차세대 전문가는 전공이나 경력에 관련된 분야에 고용주가 잡오퍼를 제공해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인턴십도 마찬가지로 고용주가 지정돼야 되는데요. 차세대 전문가와의 차이는 대학 이상의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IEC 프로그램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에 더해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이전에 IEC 프로그램 참여했던 분들 중 이번 2024년 워킹 홀리데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도 최대 24개월까지입니다. 이런 문의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 아쉽게 느끼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궁금해서 사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질문하신 분과 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도 이미 프로파일을 등록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추첨이 진행되기 전이라 정확한 답이다 라고 하긴 좀 이르지만 일단 프로필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신체 검사와 바이오메트릭도 유효 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문서를 지원 시 다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 워킹 홀리데이 풀은 종료되어 제출했던 프로필은 모두 삭제되는데요. 이는 즉 지원 조건을 충족해 프로필 생성을 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네, 당연히 캐나다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는 사례도 간혹 있긴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원자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퍼밋은 캐나다 입국 시 심사관이 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여권의 유효 기간을 주로 확인하고 가끔 보험 기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권 유효 기간이나 보험 기간이 24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퍼밋이 여권이나 보험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연장하고 싶다면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가 끝난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의 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워크퍼밋, 학생비자 모두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데요. 워킹 홀리데이도 더 이용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재신청이 꼭 필수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IEC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데요. 이때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표시됩니다. 그중 원하는 프로그램은 전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면 초청장 발급 순서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먼저 선발될지 그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면
초대장 발급 순서는 국제 인턴십, 차세대 전문가, 워킹 홀리데이 순인데요. 따라서 국제 인턴십과 워킹 홀리데이 두 곳에 동시에 지원을 했다면 국제 인턴십 초청장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 인턴십 캐테고리 자리가 없다면 워킹 홀리데이 초청장을 받게 되는데요. 앞에 설명했던 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고려해 계획성 있는 지원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워홀에 최종 합격이 되었다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새롭게 지원해 다시 초청장을 받더라도 마지막 최종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9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최종 승인 레터를 받기 전 취소하거나 기한 내에 입국하지 못했다면 워킹 홀리데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처음부터 다시 지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최종 합격까지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다면 합격 후 캐나다 입국 기한인 1년이 지난 후 다시 지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워크 퍼밋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워크 퍼밋은 만료가 되는데요. 워홀은 특이하게 다른 퍼밋과 동시에 소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워홀 퍼밋을 발급받았다고 할지라도 기존 LMI를 통해 받은 워크 퍼밋은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신청하며 영주권 초청과 서류 접수할 때까지 LMI를 통한 워크 퍼밋이 유효하다면 LMI 추가 점수 50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 전문가로 지원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은 후에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비자 수속이나 승인 관련한 부분도 물론 고용주와 별도로 상의하며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워킹 홀리데이와 차세대 전문가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객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구성해본 Q&A인데요. 궁금하신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나요? 워킹 홀리데이가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과 어떻게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할지 아직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행을 선택해서 더 오랜 시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막 지원할 수 있도록 오픈한 새로운 캐나다 경험 프로그램, 관심 있는 분들은 원하는 분야에 따라 잘 지원하셔서 캐나다에서의 멋진 경험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좀 헷갈리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저희 둥지 이민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둥지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서 문의하세요. 1대1로 더 많은 정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캐나다의 시작은 둥지로부터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